주요 뉴스입니다. 명동 일반 산업단지 공사 현장 주변 마을과 사찰에서 소음과 진동, 분진과 관련한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을 앞쪽을 공장들이 점령한 상황에서 뒤쪽마저 산업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김해 지역 유일의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말을 믿고 수십 명이 수술을 받았지만 알고 보니 무자격자였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성형수술로 부당이득을 챙긴 간호조무사 박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웃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아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유라 이택지 개발지구의 기업형 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 사업자 공모가 이루어집니다. 오는 2019년까지 입주 예정입니다. 공유경제 확산으로 카쉐어링 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신원 확인이 철저하지 않아 무면허 운전이 발생하는 등 운영상의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HN 김해 뉴스 첫 소식입니다. 한림면의 명동 일반 산업단지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시공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공사 현장과 거주 공간이 거리가 가까워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윤영 기자입니다. 한림면 명동리에 위치한 모갈 마을입니다. 각종 난개발로 주변이 공장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수백 년 대를 이어 살아온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고 30여 가구도 남지 않은 상황. 마을 바로 뒤쪽에 산업단지 공사장이 보입니다. 형식적인 완충지대가 있긴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토목공사에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안 나는가 봐요. 와당탕 하고 막 비 오면 뭐 한개물 짜들 내려오지 부시러 사람 못 산다요. 바로 요 우리는 요 살거든. 요 살이 다 하다이가 요 막 요. 딴 데도 그렇겠지. 다 요 쭉 다 하는데. 낭패다 낭패라. 지난해 9월부터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정기업이 명동 일반 산업단지 공사를 시작하면서 주민과의 갈등도 시작됐습니다. 명동 일반 산업단지는 시행사 한림테크가 한림면 명동리 212번지 일대 26만 3천 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710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완공 시점인 오는 2018년 12월까지 소음과 진동, 분진 관련 민원이 예상됩니다. 명동 일반 산업단지 공사장과 기존 공장 속에 고립된 불교 지도자 교육기관 천지금화사의 경우 피해가 극심하다고 말합니다. 천지금화사는 대한불교 가야법사 조계종 교육법에 의해 승가대학을 운영해 왔습니다. 매년 한 80명 되는 입학을 하는 사람들이 2015년도에는 몇 명이나 입학해놓고 하면 한 1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학기 공부를 하고 2학기는 전원 다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한 사람도 지금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사찰 측은 바닥을 청소해도 금세 먼지로 뒤덮이는 까닭에 종교시설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하지만 시공사 삼정기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거기 착공하기 전에 주민들과 합의를 위해서 공사를 하기 전에 일부분이 이제 선보상이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최소한 저희 민원의 이제 주민들의 최소한 피해를 적게 위해서 많은 배려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정기업 측은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사장과 주민 생활 공간이 가까운 탓에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GHN 뉴스 최윤영입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지난 29일 무면허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박모 씨 등 3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내동의 성형외과 병원을 개설해 중국과 국내에서 유치한 환자 20여 명을 상대로 무면허 눈지방 제거 수술 등을 통해 860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들 진술을 들어보니까 전혀 몰랐답니다. 진료를 받는데 당연히 의사인 줄 알고 있었고 상담부터
수술까지 당연히 그 사람한테 했다. 근데 그게 의사가 아니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 또 병원 설립에 명의를 제공한 박 씨의 동생과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 윤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비영리 법인인 사단법인을 인수해 병원을 설립하고 김해 유일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환자를 유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뉴스테이 관련 부서는 29일 김해 유라 이택지 개발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기업형 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에 대한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라 이지구 뉴스테이는 총 39,989제곱미터의 면적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974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며 오는 2019년 하반기에서 2020년 상반기 사이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시 임대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김해 유라 이지구는 김해 관광유통단지 등 편의시설이 갖춰 있고 불모산 터널과 국토 58호선 등으로 창원과 부산과의 연계성이 뛰어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카쉐어링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차를 빌려 쓰는 서비스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등록만 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간편한 시스템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변진성 기자입니다. 역주행하던 SUV 차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인도로 도망칩니다. 한 남성이 급하게 차를 따라가 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지난 4일 광주에서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한 미성년자가 차를 후진시키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것입니다. 지난 6월에도 카쉐어링 서비스로 10대 2명이 이틀간 무면허로 차를 몰다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SNS상에 하다 보니까 본인 확인도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이름을 한다든지 친구 이름을 한다든지 현장에 차를 인수인계하다 보니까 김해 지역 카쉐어링 지정 주차장만 해도 약 26곳, 차량은 60대가 넘습니다. 저렴한 비용에 필요할 때만 내 차처럼 이용할 수 있는 카쉐어링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인수인계 절차가 없는 카쉐어링 시스템을 이용한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등록된 아이디를 미성년자가 사용하거나 처음 면허를 등록한 뒤 면허가 취소되어도 카쉐어링 서비스로 차량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앱으로 손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다 보니 무면허 운전자나 면허가 없는 청소년도 차를 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카쉐어링 관계자는 휴대전화 인증, 면허증 등록, 본인 명의 신용카드 등록 등 본인 인증을 강화하고 있지만 3자의 명의를 도용한 범죄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악용하겠다라고 이제 뭐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뭐 어떻게 워낙에 카쉐어링 자체가 무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악의를 가지고 하는 부분을 저희 쪽에서 뭐 막거나 제한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사실. 도심 곳곳에 주차되어 있는 만큼 차량 관리도 허술합니다. 일반 렌트카의 경우 회사 내에 차량 정비 담당자가 있지만 카쉐어링 차량은 여러 지점을 함께 통합하고 있어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렌트카는 들어가서 이렇게 정비도 하고 점검을 하고 다시 출고를 하지만 카쉐어링은 공용 자전거 시스템처럼 여러 터미널이 있으면 A라는 터미널에서 그냥 B라는 터미널로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차량 관리에 허점이 생깁니다. 국내에 도입된 지 3년 만에 또 다른 운전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카쉐어링 서비스. 자동차 공유 개념의 확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선 각종 보안 정책을 보완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GHN 뉴스 변진성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최인원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김해공항 내 시설 일부가 내진 설계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김해공항 레이더 송신소와 정비구는 규모 6.0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하는 1등급 시설이지만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19일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가 배포한 김해공항의 모든 시설이 규모 6.5의 지진에도 끄떡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해시는 30일부터 등록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와 외국인 사실 증명서 발급 기관을 주민센터로 확대합니다. 그간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는 신청 민원실에서만 처리되고 사실 증명서 발급은 어디서나 민원을 통해 신청했는데 이번 확대로 외국인의 민원 처리가 훨씬 편해집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는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 신원 보증인 등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새로운 체류지 관할 시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편 8월 말 기준 김해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21,089명으로 김해시 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제대학교는 김형수 화가와 임만재 도예가의 콜라보 작품 전시 그림을 빚어 도자기를 그리다전을 다음 달 14일까지 인제대학교 김학수 기념 박물관에서 개최합니다. 전시회는 선조 도공들의 신미안과 예술혼이 담긴 조선 찻사발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리의 것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도자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기획됐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김형수 화가의 도자기 그림과 임만재 도예가의 조선 찻사발, 이도다완의 콜라보가 성사돼 조선 도자기의 소박하고 유려한 미를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편 모든 전시 관람은 무료로 운영되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도 관람이 가능합니다. 김해시 어린이교통공원은 지난 28일 늘어나는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노인 안전교육을 김해시 노인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김해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음방울 연극극단을 만들어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하며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교육 주제는 보행자 교통안전교육으로 횡단보도 건너기, 모퉁이길 안전하게 지나가기, 어두운 밤길 지나가기 등 노인 보행 사고율이 높은 보행길 위주로 마련됐습니다. 한편 김해시 어린이교통공원은 지난 2008년 설립해 어린이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서비스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 가격 업소를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착한 가격 업소란 저렴한 가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로 신청 대상은 외식업, 임의용업 등 개인 서비스 업소가 해당되며 사업자가 직접 신청을 하거나 소비자단체 추천 업소 중 현지 실사와 적격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됩니다.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간판과 인증표찰 제작 지원, 매월 쓰레기 봉투 지급 등 홍보물 지원과 각종 언론 매체 홍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꿈인가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대가 나를 사랑하다니. 어딘가요? 내가 서 있는 이곳. 여기가 천국인가요?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그 밖의 날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18호 태풍 차바의 진로와 이동 속도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변화가 보이겠는데요.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 최저 기온 16도까지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많이 벌어지는 한 주가 되겠는데요. 여벌의 옷 꼭 챙기셔서 체온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10월 4일에는 남해 동부 해상에서 1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날에는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